매일 아침 무릎, 허리 통증에 일어나기조차 힘드신가요? 수술 없이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효과적인 통증 해소법을 알고 싶으신가요? 50년 경력의 의사인 제가 밝히는 충격적 비밀, 무릎이 아프면 파스는 발바닥에 붙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75세 노인 전문의 정영섭입니다. 오늘은 제가 5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비밀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무릎이 아픈데 파스는 발바닥에 붙인다는 것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아픈 곳에 직접 파스를 붙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죠. 저도 젊은 의사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배운 대로 통증이 있는 부위에 직접 치료를 하는 것이 상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40대 중반이었을 때 저는 견디기 힘든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당시 저는 지방병원에서 일하며 하루에 10시간 이상 서서 진료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 거의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파스를 무릎에 붙이고 진통제를 먹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제 스승님이신 한의학 전문가 김만수 선생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상황을 들은 김 선생님은 놀랍게도 무릎에 파스 붙이지 말고 발바닥에 붙여보게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워낙 존경하던 스승님의 말씀이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자 무릎 통증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저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접목한 통증 치료법을 깊게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제가 50년간의 의료 경험을 통해 발견한 발바닥 파스법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노년층에게는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단 5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통증 없는 노후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왜 무릎이 아픈데 파스를 발바닥에 붙여야 하는지 그 원리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통증은 단순히 해당 부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인체를 전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봅니다. 특히 발은 우리 몸의 모든 기관과 연결된 제2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발바닥에는 수천 개의 신경 종말점이 있고 이것들은 우리 몸의 다양한 부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의 반사구라는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릎 통증의 경우 발바닥의 특정 부위가 무릎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곳에 파스를 붙이면 무릎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7세의 박순자 할머니는 10년 넘게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주사 치료도 받고 약도 복용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결국 수술을 권유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두려워 제게 상담을 오셨죠. 저는 박 할머니께 발바닥 파스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무릎 통증에 효과적인 발바닥 반사구 위치에 파스를 붙이는 방법이었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만 시도해 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박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10년간 고생하던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셨고 3개월 후에는 손녀와 함께 가벼운 등산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이런 사례는 박 할머니만이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발바닥 파스법을 처방한 환자 중 약 80%가 뚜렷한 통증 완화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100%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부작용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발바닥 아무 곳에나 파스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반사구 위치를 알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무릎 통증의 경우 발바닥의 아치 바로 앞쪽 엄지발가락에서 발 중앙으로 약 3cm 내려온 지점이 바로 무릎과 연결된 반사구입니다. 제 환자 중 64세 이정호 선생님은 은퇴한 교사로 30년간의 교단 생활로 무릎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극심한 통증을 느끼셨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선생님께 발바닥 파스법을 알려드렸을 때 그분은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무릎이 아픈데 왜 발바닥에 파스를 붙입니까? 라고 물으셨죠. 저는 그분께 동양의학의 경락 이론과 반사구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 한 번만 시도해 보자고 권유했습니다. 다음 진료 때 이 선생님은 활짝 웃으며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잠을 잤어요. 이후 3개월 동안 꾸준히 발바닥 파스법을 실천하신 결과 이 선생님은 무릎 통증이 90% 이상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파스의 종류입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모든 파스가 다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발바닥에 붙이는 파스는 특히 피부 자극이 적고 약효가 서서히 오래 지속되는 제품이 좋습니다. 제가 주로 추천하는 것은 한약 성분이 함유된 파스입니다. 한약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발바닥 파스 적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 어깨 통증 등 다양한 부위에 대한 방법도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을 위한 발바닥 파스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취침 전 발을 따뜻한 물에 10분간 담가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이때 물에 소금을 한 숟가락 정도 넣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발을 완전히 말린 후 발바닥의 무릎 반사구 위치를 찾습니다. 이 위치는 발바닥 중앙에서 약간 안쪽 발 아치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이 부위를 누를 때 약간의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이 바로 그곳입니다. 셋째, 파스를 약 3곱하기3cm 크기로 잘라 해당 위치에 붙입니다. 양쪽 발 모두에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파스를 붙인 채로 취침하고 다음 날 아침에 제거합니다. 이 과정을 최소 일주일 동안 매일 반복합니다. 제 환자 중 72세의 김영호 할아버지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무릎 관절염으로 5년간 고생하셨고 수술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 강연을 듣고 발바닥 파스법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첫날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3일째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 통증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2주 후 김 할아버지는 무릎 통증이 70% 감소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예정되어 있던 수술을 취소하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허리 통증에 대한 발바닥 파스법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허리 통증의 경우 발 뒤꿈치에서 약 2cm 앞쪽 발바닥 중앙부에 파스를 붙입니다. 이 부위는 우리 신체의 요추와 연결된 반사구입니다. 제 환자 중 69세 정미숙 여사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디스크 탈출증으로 2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심할 때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죠. 여러 치료를 시도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정 여사님께 발바닥 파스법을 알려드렸을 때 그분은 이런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의심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들이 모두 실패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정 여사님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격심한 통증이 크게 줄었고 2주 후에는 허리를 구부리거나 펴는 동작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손녀를 안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발바닥 파스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파스의 약 성분이 반사구를 통해 해당 신체 부위로 직접 전달됩니다. 둘째,
파스의 온열 효과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셋째, 반사구 자극을 통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됩니다. 저는 이 방법을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환자들에게 처방하면서 놀라운 결과들을 지켜봤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통증의 만능은 아닙니다. 심각한 부상이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통증, 특히 관절염이나 근육통에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어깨 통증에 대한 발바닥 파스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깨 통증은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분들에게 흔합니다. 어깨 통증에 효과적인 발바닥 반사구는 발의 바깥쪽 가장자리, 새끼발가락 바로 아래부터 발꿈치 방향으로 약 3cm 정도 내려온 선 위에 있습니다. 이 부위에 파스를 붙이면 어깨와 목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 78세 최병철 할아버지의 사례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농사일을 하셨고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고령이라 마취 위험이 있어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최 할아버지께 발바닥 파스법을 알려드렸고 매일 밤 성실히 시행하셨습니다. 2주 후 그분은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동작이었죠. 3개월 후에는 어깨 통증이 거의 사라져서 다시 가벼운 농사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수술 없이 통증에서 해방됐습니다. 이제는 손자에게 농사일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감사해 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발바닥 파스법의 또 다른 장점은 경제적이라는 점입니다. 고가의 약물이나 치료가 아니라 일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파스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어 병원을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도 적합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파스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사용 전에 작은 부위에 테스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파스를 붙이는 시간을 처음에는 짧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무릎, 허리, 어깨 외에도 다양한 통증에 대한 발바닥 파스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체의 거의 모든 부위는 발바닥의 특정 반사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통증에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통에 효과적인 발바닥 파스법입니다. 두통의 경우 발의 엄지발가락 끝부분과 발가락 사이에 파스를 붙입니다. 이 부위는 우리 머리와 연결된 반사구입니다. 제 환자 중 65세 박영미 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만성 편두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한 달에 적어도 10일 이상은 두통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여러 약물을 시도했지만 부작용만 생기고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박영미 님께 발바닥 파스법을 알려드렸고 특히 두통이 시작될 때 즉시 적용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파스를 붙인 후 약 30분 만에 두통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한 결과 두통의 빈도가 한 달에 10일에서 3일로 줄었고 강도도 훨씬 약해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화 불량에 효과적인 발바닥 파스법입니다. 소화기 문제의 경우 발바닥 중앙 약간 아래쪽에 파스를 붙입니다. 이 부위는 위와 장 등 소화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71세 김철수 님은 위산 역류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가슴 쓰림과 속 쓰림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약을 계속 복용해야 했습니다. 발바닥 파스법을 2주간 실천한 후 밤에 느끼던 불편함이 현저히 줄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약의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발바닥 파스법은 다양한 건강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방법이 기존 의학 치료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발바닥 파스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50년간의 의료 경험을 통해 발견한 노하우입니다. 첫째, 파스를 붙이기 전에 발바닥을 따뜻한 물에 10분간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의 모공이 열리고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파스의 효과가 더 잘 전달됩니다. 물에 생강이나 페퍼민트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둘째, 파스를 붙이는 시간은 밤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몸은 수면 중에 회복과 재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침 전에 파스를 붙이고 아침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셋째, 파스를 붙이는 동안 가벼운 발 마사지를 함께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파스를 붙이는 반사구 주변을 엄지손가락으로 3에서 5분간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68세 이영숙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당뇨병성 신경통으로 발에 심한 통증과 저림을 느끼셨습니다. 발바닥 파스법과 함께 제가 알려드린 발 마사지를 병행하셨더니 2주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넷째, 파스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한약 성분이 함유된 파스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일반 파스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너무 자극이 강한 파스는 피부가 예민한 노년층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중간 정도의 자극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발바닥 파스법은 하루 이틀 시행해서 극적인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최소 1에서 2주 이상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성 통증의 경우 3개월 이상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초기에 별 효과를 느끼지 못해 중단하려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꾸준히 하도록 격려한 결과 대부분 3주차부터 뚜렷한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발바닥 파스법과 함께 시행하면 더욱 효과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 관리는 단일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고 여러 접근법을 함께 시행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첫째, 적절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6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은 독소 배출과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제 환자 중 70세 정동호님은 발바닥 파스법과 함께 물 섭취량을 늘렸더니 무릎 통증이 더 빨리 완화되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둘째, 가벼운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5에서 10분간 전신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기지개 스트레칭이라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듯이 팔을 위로 뻗고 발끝은 아래로 쭉 펴는 동작입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전신의 에너지 흐름을 활성화합니다. 셋째, 식습관 개선도 중요합니다. 염증을 줄이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 강황, 마늘 등은 자연적인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견과류도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가공식품, 설탕,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73세 한명숙님은 발바닥 파스법과 함께 식단을 개선하셨더니 만성 관절염 통증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특히 매일 강황을 넣은 차를 마신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넷째, 규칙적인 수면도 통증 관리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수면 중에 회복과 재생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신체 회복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75세인 저도 여전히 이러한 원칙들을 지키고 있으며 덕분에 대부분의 동년배보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지키기 어려운 날도 있지만 최대한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과 발바닥 파스법을 함께 시행하면 단순히 통증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접근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바닥 파스법의 과학적 근거와 제한점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장점을 모두 배웠습니다. 두 의학 체계는 서로 보완적이며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법은 동양의학의 반사구 여법과 경락 이론에 기반합니다. 서양의학적 관점에서는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반사구 자극이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고 통증 신호 전달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에서 실시된 한 연구에서는 무릎 관절염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발 반사구 마사지를 시행한 결과 통증 감소와 기능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발바닥 파스법의 효과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은 발바닥 파스법이 모든 통증에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각한 부상이나 질환, 예를 들어 골절, 인대 파열, 심각한 감염 등에는 즉시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발바닥 파스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보조적인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즉각적인 효과를 경험하지만 어떤 분들은 효과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5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바닥 파스법이 많은 환자들, 특히 노년층의 만성 통증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고 비용이 적게 들며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5분의 투자로 통증 없는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은 의사인 저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